6년간 윤석열과 싸운 유시민, 최욱도 욕먹을 각오하고 유시민 입장에서 이빠른 소리합니다. 와, 시작부터 아주 어려운 질문이 들어가가지고. 윤혜야, 네? 너무 고마워. 이슈펀치가 옳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예. 유시민 작가님과 우리 매물쇼 그동안에 함께하면서 윤석열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로지 그냥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도 큰 위안이 됐거든요. 예. 근데 유시민 작가님이 정치평론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민들레 칼럼을 또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요? 이게 또 어떻게 된 사연인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뭐 그럴 필요까지 있으신가 해서. 정치 비평을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되도록 좀 네.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민들레 칼럼도 이제 그게 제가 하는 제일 중요한 정치 비평이었는데 네. 2주에 한 번씩 네. 이제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시민 언론 민들레에는 글이 안 써져서 네. 못 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좀 쉬세요. 이제 원하시니까 조금 쉬면 돼. 지금 휴식이 필요해. 글이 잘 써질 때쯤 다시 비평을 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강요하지 말아요. 강요하지 마. 아니, 왜 개인적으로 힘드실 수 있죠. 민들레 칼럼을 중단하면서 예. 내 논평할 게 사라졌어. 그럼 개인적으로 전화 상담. 작가님, 근데 사실관계는 또 우리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니까 작가님으로 인해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 시끄러웠던 건 현상이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표를 깎아먹는 행위가 됐느냐? 그 데이터가 있어요? 저는 그거랑은 전혀 별개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 데이터로는 입증이 안 되고. 없죠. 근데 이제 다만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네. 자기 자신의 비평 행위에 대해서 또 비평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그건 맞죠. 그래서 네. 일종의 자아 비판 같은 거를 한번 해보자면 네. 제가 이제 이 설란영 씨 관련 발언 중에 무엇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시끄러워졌을까 생각해봤어요. 이건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사자가. 그러면 당사자 말씀 듣기 전에 네. 제가 요거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난번 대선 국면에서 유시민 작가의 그 설란영 여사 관련한 발언 이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혼자서 엄청 괴로웠던 사람이거든요. 뭐냐면 설란영 여사의 빙의를 해서 설란영 여사는 아마 이럴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두고 언론에서 뭐 여혐이다. 무슨 뭐 엘리트주의다라고 엄청나게 때렸단 말이야. 네.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 논객들도 그걸로 엄청나게 비판 많이 하더라고요. 네. 여야할 것 없이 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거의 대부분을 다 봤습니다. 이건 제 느낌이지만 그 해당 발언을 진짜 제대로 듣고 비평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만들어진 프레임대로 그 안에서 허우적대더라고. 나는 그거를 다 듣고도 그 발언이 불편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 각자의 몫이니까. 근데 제대로 듣고 보지도 않고 언론이 만든 프레임대로만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있는 그대로 다 듣고 나서 비평한 거는 가능해. 근데 내가 볼 땐 그거 안 봤어.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네. 괜히 또 하면 긁어부스럼이 될까 봐 또 내가 못 하겠는 거야. 네. 그게 또 내가 비겁해 보이고 혼자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시구나. 네. 그럼 미안해요. 힘들게 해가지고. 아니야 진짜. 근데 공교롭게도 네. 그때 그 빙의에서 했던 발언이 그러니까 추정이지 어떻게 보면 그 발언을 증명해주는 증언들이 나왔었어요 또. 네. 그래서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오늘 그것만 한번 좀 듣고 갔으면 그래, 좋겠어요. 준비해놨어요? 그거 하나만 좀 듣고 그런 가겠습니다. 것도? 그래서 네. 그래서 준비했어요? 허락해 주신다면 네. 유시민 작가의 원 발언 보고 네. 그거를 증명해주는 발언 이렇게 두 개 연결해서 네네. 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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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예. 네, 일단 그러면 유시민 작가의 그 문제가 됐던 그 발언부터 일단 한번 듣고 옵니다. 설란영 씨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다른 유력한 후보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헐뜯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봐요. 설란영 씨는 그때 구로 20단인가 있던 세진전자라는 그 전자부품회사 노동조합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김문수 씨는 한일도르코 지금 금속연맹 산하의 거기 노조위원장을 했죠.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하실 수 있죠. 김문수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설란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그 관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되었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조건에서.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잖아. 그 남편을 더욱 우러러보겠죠.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됐어요. 더더욱 우러러보겠죠.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예.
자, 설난영 씨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자, 저는 이걸 보고 되게 이상하다, 문제가 된다라고 그때도 생각 안 했고 지금도 생각 안 하는데 네. 이걸 다 보고 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각자가 입장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대신에 좀 보고 판단해라 하는 차원에서 요거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 예. 이게 추정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참 공교롭게도 과거에 설난영 여사와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분이 또 증언을 한 게 또 있어요. 마침 예, 예. 그거 한번 또 듣고 오겠습니다. 그 설난영 씨하고 결혼했을 때 심각했어요. 그때 한참 서울대 나온 놈들이 운동권에서 주름 잡으면서 노동자 출신 여성들하고 결혼하는 게 유행처럼 발생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노동자 출신 설난영 씨를 결혼하면서 하루는 제가 대학서점이라는 곳에 봉천사를 갔는데 설난영 씨가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저를 bun적반적하고 동아일보를 펼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고 나더니 책꽂이에 이제 먼지를 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해? 나 왔는데 그랬더니 나 할 일 많어. 동아일보 사설도 봐야 되고 한겨레신문 사설도 봐야 되고 조선일보 사설도 봐야 되고 일본어까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김문수 씨는 그때 설랑영 씨가 갖다 준 밥을 서점에 쪽방 안쪽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 질렀어요. 야! 노동자 출신하고 결혼했으면 있는 그 자체로 존중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존중할 수 없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질책하고 돌아섰습니다. 김문수 안에 설난영의 친구가 나온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어떤 걸 느끼셨나요? 유시민 작가가 빙의해서 추정한 것을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뒷받침해주는 증언처럼 저는 느껴졌는데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고 네. 이제 뭐 당사자니까요 유시민 작가님. 굳이 저런 거를 볼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이 중요했어요. 문제는 저한테는 중요했어. 이제 조금 전에 제 말하는 영상이 나왔는데 우선 이제 단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작은 문제고 하나는 이제 좀 큰 문제일 수 있는 제 발언에 네. 첫 번째는 제정신이 아니다 그 표현이 있죠. 그건 좀 뭐 과할 수 있죠. 그거는 되게 이제 네.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네. 좀 과한 표현이에요. 네, 그런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건데 저기 약간 그 다스베이다라는 데가 좀 캐주얼한 데여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저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나온 이 캐주얼한 발언이 어떻게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잘못이 있는 거죠. 자기 검열을 했어야 되는데 네. 저때 좀 되게 해이한 자세로 했어요. 네네.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저거는 제가 이미 좀 잘못한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이제 국힘당에서 전국의 플랜카드를 저를 공격하는 플랜카드를 걸고 네. 막 지지층 투표 동료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평가의 발언을 놓고 그런 일은 유력한 없죠. 정당이 전국의 플랜카드를 며칠간 걸고 막 유세장에서 떠들고 막 뭐 종편 이런데 대담에 나와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사례를 저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찍겠다는 사람도 많이 나왔어요. 인지도 너무 올라가가지고. 아니 출마도 안 했는데. 근데 아까 제가 한 발언 중간에 보면 학출 노동자 김문수 씨가 찐 노동자 설난영 씨하고 헌인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네.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하실 수 있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있는 발언인데. 그러니까 저는 대학 출신 노동운동가하고 찐 노동자가 혼인한 사례를 여러 알아요. 제가 네네. 80년대에 활동할 때 아까 또 이제 어떤 노동운동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행처럼 할 때 해가지고 그런 커플들을 여러 알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커플도 김문수 설난영 커플 같지 않았어요. 그때도 이미. 예, 그 남편을 쥐고 흔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네. 예, 그 관계가 다 부부마다 달라요. 네네. 근데 제가 찐 노동자하고 대학생 출신 노동운동가가 혼인하면 관계가 불균등해진다라는 것을 아주 일반론적인 것처럼 말을 해버렸잖아요. 제가 전날 저 얘기를 한 것은 김문수 설난영 부부의 개별적 사례에 대해서 내가 정보가 많고 과거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를 한번 이해해보자는 입장에서 그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설난영 김문수의 관계가 이러하다 여기에 논의를 한정해야 되는데 네. 저 발언은 이 관계를 아주 일반화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잘못 말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확대해서 가면 여성 비하 학력 차별, 그죠? 노동 비하 이렇게 확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잘못은 저 부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쳤어야 되는데 한정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화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일부 내용이. 작가님, 제가 뭐 너무 호의적인지 너무 편파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라면 그렇게 될 관계가 것이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는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맥락상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사람들이 널려 있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평하는 사람은 아니 그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비평하는 왜 또 굳이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이렇게 작가님처럼 자기 비판이 가능하고 반성할 걸 아니까 오히려 물어뜯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거 좀 길지만 다 틀은 거야. 네. 맥락이 있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맥락이. 이제 그다음 들어봐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최욱 씨나 우리 오연혜 씨처럼 네. 저하고 뭐 방송도 하고 이래서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해석해 주려고 노력하는 분들만 있는 세상이면 이렇게 안 돼요. 근데 곡해하고 왜곡하고 공격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힘당 진영 쪽뿐만 아니라 네. 기성 언론의 모든 기자들 거의 모든 기자들이 싫어하는 인물이에요. 제가
그렇잖아요. 이것도 저의 행위의 결과인데 제가 언론에 인터뷰도 안 하고 출연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고 거의 대부분 네. 툭하면 기성 언론 비판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공공의적 1호예요. 네. 영향력이 아니 그건 크니까. 통쾌해야죠. 그리고 아니 그쪽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러니까. 그 윤석열하고 6년 넘게 싸웠어요. 네. 그 국힘당 쪽에서도 공공의적이야 자기들로서는. 그렇죠. 이제 그런 조건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확대 왜곡해서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사용할 위험 네. 이걸 충분히 인식하고 발언해야 되는데 아. 제가 저렇게 공격당할 소지가 에이, 있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건 그게 저희 아니에요. 잘못이죠. 이건 예방 불가능해. 이건 여기까지고. 난 반대. 그다음에 이제 어떤 비평가가 한 비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무의식에 잠재의식에 여성 비하 학력 차별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 거다.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생각해봤어요. 정말 그런가? 생각해봤는데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그렇게 바르려고 아니, 하지 마요. 무의식의 영역이란 건 내가 의식을 어떻게 못하는 거잖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심지어는 무의식의 영역에 있을 수 있는 것까지도 의식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내가 자기 검열을 해야 된다. 비평을 계속 하려면. 아 너무 자기 비하하지 마요. 아니 비하가 아니요. 아왜 그래요 그거를 진짜. 객관적으로 비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 그거 무의식의 세계니까 내가 의식의 영역에서 그렇다 해도 나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그 안이한 태도로 말을 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무의식의 영역에 그런 게 있는지까지도 의식적 진단의 대상으로 삼아봐야 되겠다는 생각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자아 비판이고. 네. 그래서 이거가 결과적으로 나타난 걸 보면 제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네네. 이걸 가지고 이제 저를 비판했던 그룹이 두 그룹이 있어요. 첫째는 국힘당 패거리들이고 네. 이제 국힘당 정치인들과 후보 진영 네. 후보 부부와 네. 그다음에 뭐 그걸 편드는 자연스럽죠. 언론인들과 그걸 편드는 비평가들과 자칭 네. 그런 사람들이 공격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고 알 네. 수 있어 왜 그러는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네. 여성의 전화나 뭐 민주노총이나 이런 시민사회단체 있잖아요. 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여기서 또 비난 성명이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어요. 네. 이 둘은 동기가 달라요. 네. 이 두 번째 그룹은 정말로 어떤 비평가가 무의식의 영역에서라도 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렇게 의심하면 발언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이 대선 국면 막바지에 국힘당 쪽에서 이걸 이용해 먹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분들은 이른바 신념윤리,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바에 따라서 옳은 일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하는 행위가 현실에서 초래할 수 있는 어떤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느끼면서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네요, 그렇지 않네요. 서로서 논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근데 국힘당과 그 패거리들이 한 거는 전 되게 좋게 봤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토록 인권 감수성이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 아시잖아요. 근데 뼈가 잡으려고 하는 그런데 설라영 씨는 노조에 대해서 되게 개팍하고 못생겼다. 막 이런 발언 하는 거에 그러니까 대해서도 그것 때문에 비롯된 얘기 그러니까요. 알겠다. 저는 그 발언이 오히려 더 불쾌하게 느껴졌어요. 노조도 했던 사람이. 그런 거 논의하려 네, 그냥 필요가 없고요. 네. 저는 기뻤어요. 이분들이 이토록 여성 비하에 대해서 예민하고 노동 비하에 그런 게 대해서 아니라는 예민하고 거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학력 차별에 대해서 내가 이분들 잘못 봤구나. 그전에 뭐 여성가족부 폐지, 뭐 아니 페미니즘 그 공격하고 작가님한테만 가혹한 거예요. 그래, 그들은. 뭐 노란봉투법 막 거부권 발동하고 막 노동조합 욕하고 이럴 때 제가 그분들은 정말 노동을 비하하고 여성을 얕잡아보고 그리고 학력 차별 의식이 찌드는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일반적화할 수도 있을 저 약간의 좀 상당히 또는 심각한 실언. 좀 잘못된 표현 방식. 이거에 저렇게 분기탱천해서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잘 되겠다. 차별금지법도 이번 국회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 같다. 이런 사실 때문에 그분들이 모쪼록 앞으로 네. 매사에 그와 같은 경각심과 감수성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 주시면 나로서는 이 모든 비난에 대한 비난받은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 같다. 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뭐 작가님 아, 예. 자유롭게 무슨 말씀이든지 다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솔직히 굉장히 불편해요. 왜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그냥 쉽게 표현해서 작가님을 편들면 작가님을 욕했던 사람들로부터 내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한 자연스럽죠. 같이 날아가는 걸 감수합니다. 왠지 알아요? 나는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야 난 이런 잘못을 안 하려는 예방이 가능하잖아. 나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 그래서 저- 나는 예방이 불가능해. 표현이 잘못됐다니까 그 관계가 어떤지 짐작하실 수 있죠. 이 표현은 아니 그 맥락상 맥락은 그들이 그런데. 입장에서는 그렇게 봤다고 우리는 받아들였단 아니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다는데 왜? 왜 그러냐면 왜 그래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왜 그러냐면 네. 맞아요. 작가님 본인이 잘못했다는데 네가 뭔데 껴들어 맞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가혹하게 잡아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제 여성의 전화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잘 싸우겠죠 앞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국힘당도 이렇게까지 저를 비난했으니까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일관성 계속 없잖아요. 무슨 없나? 없죠. 그만하지 마세요. 어떤 기자를 막 그렇게 그 코트 팔면서 잡으려고 막 그러는 상처내고 막 네. 난리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버리면 어떤 발언도 못 합니다. 아니, 그게 인간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비평하는 사람들이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웬만하면 이렇게 해도 그냥 넘어가지고 비평가들끼리 야 그 비평이 맞냐 안 맞냐 가지고 좀
정말 진지한 토론을 하고 그렇게 넘어갈 텐데 이거는 선거 국면에서 네. 그냥 공격 수단으로 득표 네. 수단으로 이걸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봐야죠. 네. 이게 이 정도로 부담이 오면 정말 한 문장 한 단락을 쓰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2016년 17년 그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좀 되게 좋았어요. 그때 뭐 TV 예능 프로 같은 데 나가고 아 말씀 진짜 알쓸 시절 하고 그래서 뭐 맞아. 사람들이 저 인간 저 목소리 인간인 줄 알았는데 맞아, 맞아. 알고 보니 괜찮네 뭐 이런 얘기 네. 듣다가 네네. 2019년도에 조국 사태 터지면서 아. 이제 정치 비평 형식으로 참전을 한 거죠. 아. 그 조국 사태에 참전을 하면서 이제 활발한 정치 비평을 그때부터 해서 약 7년 가까이 그걸 했어요. 아. 네. 했는데 이제 제가 매불쇼는 재작년 이맘때 문과남자의 과학공부 뭐 그 책 내고 나서 나왔던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전에. 네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거 하면서 그 정치 비평이 때로는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게 다른 비평가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비평가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아요. 아니 뭐 아무렇게나 해도 뭐 이번에 뭐 무슨 뭐 국힘당이 뭐 170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했다고 해서 국힘당에서 공격하거나 민주당에서 비판하거나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비평가들끼리는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하는 비평에 대해서는 비평가들이 막 비난을 하고 막 왜곡하고 할 뿐만 아니라 국힘당에서도 공격을 해요. 때로는 막 민주당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이게 되게 부담되는 일이잖아요. 부담될 수 있죠. 근데 맞아요. 그게 왜 나만 유독 그러지? 그게 꼭 뭐 그분들 잘못은 아니고 내가 비평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조국 사태 때부터 참전해서 윤석열 일당과 6, 7년간 싸워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윤석열하고 싸우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제가 사실 좀 약간 책임감을 느꼈어요. 문 대통령께 제가 일은 안 하지만 밖에서 힘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네. 그게 밖에서 좀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좀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낙선할 때 그때는 그런 의무감보다 난 아무것도 약속한 게 없으니까 내가 무슨 부채의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아주 신분이 깊은 사이도 아니고 근데 너무 마음이 이제 안쓰럽고 정말 그렇게 사방에서 공격받으면서 모함 받고 악마화 당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정말 민중의 성원을 받으면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서 좋은 정치를 펼치는 거 이걸 네. 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 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됐으면 좋았는데 안 돼가지고. 또 떨어졌네. 네.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엉망으로 국가를 운영을 하고 막 횡포를 부리고 결국 계엄령까지 가니까 계속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선거 비평도 하게 되고. 근데 때로는 내가 하는 비평이 민주당 쪽에 도움이 될 때도 있겠고 또 하다 보면 뭐 민주당 쪽에서 저건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걸 할 수도 있죠. 네. 비평이라는 게 늘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도움되는 거가 있을 때는 그냥 지나가고 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저거는 좀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공격해요?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판. 뭐 우리하고 관계 없다고 한다든가 진짜요? 아니면 심지어는 그러지 말라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아니, 나는 비평하는 사람인데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아.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비평하는 사람인데 아참 그러니까 이제 그게 힘드죠.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총선 결과를 예측을 했고 나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맞아. 나가 공격을 받았어요. 이번에 또 이제 대선 국면에서도 네. 그 김문수 씨 부인 설란영 씨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막판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예. 이제 하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이게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때 아니 근데 그건 일단은 영향력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쉽지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얘기를 받지 않아서 속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님은 이제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이제 방증이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잘 하실 거예요. 저는 네. 옛날부터 잘 하실 거라고 믿었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무슨 빚을 진 거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네네. 일방적으로 제가 이분이 대통령 되는 걸 보고 싶다. 그럼 되게 기쁠 것 같다. 일종의 인간 승리잖아요. 대단한. 네. 그런 거 보는 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거를 잃었기 때문에 더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 이런 것도 제가 굳이 가질 필요가 없는 관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때로는 나는 뭐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활동이 그쪽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해왔는데 그게 내 마음과 달리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너무 커졌어요.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안 써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요거 자기 하나- 검열을 하게 돼. 이렇게 쓰면 그러면 안 돼. 네. 안 써진다. 문장 하나를 쓸 때마다 네. 이것이 어떻게 악용될
위험? 이게 아군한테 받는 상처가 더 깊고 커요. 아니, 꼭 아군한테 받는 것 때문이 그럴 것 아니라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것이가 자기 검열을 너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 안 써지시고. 유시민 상처 너무 크다. 그래서 맞아.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한 문장마다 한 단락마다 계속 검열을 하게 되면 네. 비평을 안 하는 게 맞겠다. 아니, 아니 어떤 선택이든 저는 매우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 이제 저는. 매불쇼에 나올 일이 별로 없어져서 오늘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한테 그 대선도 끝났고 하니까 한번 인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왜 못 나오는지 이야기 네. 좀 하고. 오늘 마지막이에요? 아니 안 그렇게 돼요. 내가 가만 안 있지. 그렇지. 그 우리 유 작가님의 청춘의 독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권력은 마주보고 있을 때보다 권력과 함께 서 있을 때 더 큰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권력을 멀리하기로 결심했다. 야. 그래서 총리직 거절하신 거예요? 아,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어. 근데 진짜 되게 이 구절이 함께 서 있을 때 왜 큰 두려움을 느낄까 했는데 그 책에는 함께 권력과 서 있으면 아군들이 미친 듯이 공격하고 막 그런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니, 총리직을 거절했다 이런 건 어떤 분들이 여기 나왔을 때 얘기했나? 아니 다른 데서 얘기했나? 저는 납치해서 제가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발언이 진위험은 몰라요. 저는 뭐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얼른 막 뭉개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또 저러고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적절치 않은 발언인가요? 그게 사실 뭐 사실관계는 뭐 아이. 분명히 할 필요는 있죠.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저한테 총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하니까 그다음에 뭐 김민석 의원을 지명을 하고 있다 그런 거는 난 모르겠고 모르죠. 그냥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구상 중에 네. 총리감을 이렇게 찾는 과정에서 그런 검토 대상 중에 한 명이었을 수는 있다. 첫 번째고.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다시 공직을 맡을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적은 있다. 그러나 나는 뭐 어떤 공직도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단호하게. 네. 그 정도만 하죠. 네. 그러니까 뭐 행복하게 살기 위해 권력을 멀리할 결심을 아니 하여. 그런 게 아니고 행복하게 살기. 아 여기 책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작가님이. 아니 뭐 책 따로 말씀 따로 하시면 안 되죠. 작가님 책인데. 이거는 그 아, 독자로서 실망합니다. 그거를 그 공직을 한다고 해서 꼭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공직을 안 한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공직을 해야 행복한 사람이고 그건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 예. 요새 얼마나 행복해 보여. 아유 이럴 거면 좀 신났어. 진작시켜 주지 맞아요. 그랬어. 난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은 그런 공직 수행에서 그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보람 있고 훌륭한 일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만족을 얻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이게 나는 그렇다 그런 거지. 그렇지, 그렇지. 혹시 일반론으로 오해. 아니야, 일반 유시민은 놈. 그렇다. 유시민은 그렇다는 네. 거죠. 좀 별난 놈이라서. 네. 유시민은 그렇다. 그런 네. 점도 죠. 네. 유시민 작가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